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때까치가 소리 없이 날다. 제4화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오후 12시 50분 성남시 수정구 허름한 할매 순대국밥. 같은 성남의 하늘 아래지만 2020년대의 최첨단 산업중심지 판교에서 불과 6km 남짓 떨어진 이곳 수정구의 풍경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수십 년 전으로 돌아온 듯합니다. 1970년대 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자리를 지켜온 50년 역사의 할매 순대국밥.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사나 재건축은커녕 내부 인테리어 한번 바꾸지 않은 낡고 아담한 건물은 식당이라기보다는 오래된 가정집에 가까웠습니다. 이 주변은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구획된 동네지만 화려한 고층 아파트 단지는 없었고 기껏해야 2층 남짓한 낡은 단독주택들이 어깨를 맞대고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가정집들 사이에서 이곳이 식당임을 알리는 유일한 표식은 90년대쯤 저렴한 비비드 컬러로 인쇄하여 이제는 붉은색과 노란색이 희미하게 발해버린 낡은 거치형 입간판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치열했을 피크타임을 이미 지난 12시 50분을 넘긴 시간은 그 식당에 사람이 왔었든 오지 않았든 이제는 모두가 다같이 한가로운 공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류세아가 앞장서서 미닫이 문을 당깁니다. 끼기기깃. 레일 사이에 베어링이 남아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뻑뻑한 알루미늄 셰시문이 거칠게 긁히는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제대로 환기되지 않아 뭉근하게 고여있는 뜨거운 열기와 기름기, 그리고 진하게 우려낸 돼지뼈 육수의 묵직한 냄새가 두 사람을 훅 덮칩니다. 방금 전까지 한수인이 15층 높이의 차가운 통유리 빌딩에서 맡았던 인공적인 에어컨 바람과는 완벽하게 대척점에 있는 끈적하고도 짙은 냄새였습니다. 두 사람은 적당히 비어있는 구석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습니다. 낡은 테이블 위는 아무리 행주로 박박 닦아내어도 오랜 세월 스며든 고기기름 때문에 특유의 끈적함이 얇은 막처럼 남아있었습니다. 한수인은 언제나처럼 감정의 동요가 없는 무심한 얼굴로 그 끈적한 테이블 앞에 앉아있었고 대기업 사원증을 던져버리고 온 류세아의 눈빛은 낡은 식당의 분위기와는 이질적일 만큼 날것의 활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허리가 굽고 무뚝뚝한 인상의 주인 할머니가 다가오셔서 상처투성이인 플라스틱 물통과 겹쳐진 스테인리스 컵 2개를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무심히 내려놓으십니다. 그 찰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류세아가 눈을 반짝이며 씩씩하게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로 주문을 외칩니다. 할머니, 여기 국밥 2개 주시고요. 하나는 특으로 고기 엄청 많이 넣어주세요. 류세아의 살가운 외침에도 주인 할머니는 별다른 대답이나 표정 변화 없이 그저 묵묵히 고개를 한번 끄덕이십니다. 그리고는 세월의 무게가 담긴 굽은 허리를 이끌고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펄펄 끓는 가마솥이 있는 주방을 향해 되돌아가셨습니다. 류세아는 입고 있던 회색 점퍼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하얀 A4 용지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그 종이를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습니다. 망해가는 거대 기업의 울타리를 스스로 걷어차고 나온 그녀의 내면은 지금 새로운 비전을 향한 맹렬한 흥분으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그 흥분이 두 눈에서 튀어나오듯 반짝이는 눈으로 말합니다. 일단 지난번에 공격 드론을 이야기했었는데 아무리 퇴사 직전까지 월급 누팡 해가면서 아니 훔친 건 아니고 회사의 휴식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봐도 회사 인터넷으로 삽사시 찾아봐도 인터넷으로는 정보가 다 끊겼는지 스캐럽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 게 없더라고. 그런 깜깜이 상태에서 대뜸 공격 드론 같은 걸 만들 수는 없으니까 우선은 우리도 정보를 수집해야 해. 며칠 전 류세아는 감시와 첩보라는 목적의 생리적 혐오를 어필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동전 뒤집듯이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수인은 언니의 그런 태도에 아주 미세하게 한쪽 눈썹을 까딱입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된 게 첩보고 감시지. 전곡을 찔린 류세아는 양손을 휘저으며 다급하고 해맑게 항변합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그녀의 윤리관이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즉각적인 방어 논리를 펼칩니다. 아우 다르지. 우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부수고 다니는 괴물을 대상으로 하니까 세이프. 류세아는 스스로의 명분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구겨진 종이의 구김을 펴기 위해 양손으로 모서리를 이리저리 팽팽하게 당기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용 드론 시제품을 만들어보기 위해 내가 이렇게 설계를 해왔지. 마침내 구김이 살짝 펴진 종이 위에는 볼펜으로 꾹꾹 눌러 그린 투박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쿼드콥터? 라고 추정되는 4발 달린 비행체의 조잡한 스케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잡한 그림 속에는 류세아의 폭발적인 상상력과 꼼꼼한 계산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이 위의 그림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쾌활하게 설명합니다. 모터는 4개의 프로펠러를 각각 달고, 프레임은 앵글 프레임 같은 거 볼트와 너트로 X자로 지지시키고, 그리고 가운데에 스마트폰이랑 모터랑 연결해서 제어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이나 영상 찍고, 배터리도 감당하고. 우와, 이거 완전 일석삼조 아니냐? 드론의 전용 부품 대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드론의 뇌이자 눈, 그리고 심장으로 써버리겠다는 기상천외하고도 극단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한수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종이를 조용히 집어듭니다. 그녀는 아직 다 펴지지 않은 주름에 가려진 미세한 글자와 수치들을 확인하기 위해 끈적이는 테이블 위에서 종이 모서리를 팽팽하게 당기며 그 내용을 꼼꼼하게 스캔합니다. 한수인은 류세아가 야심차게 내민 투박한 스케치 종이를 조용히 내려다보며 건조한 목소리로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냅니다. 근데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는 모터 제어하기에는 반응 시간이 너무 느려. 백그라운드 작업 때문에 타이밍도 안 맞을 거고 스마트폰 쓰다가 버벅인 적 있지 않아? 그 명쾌한 지적에 류세아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립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일석삼조의 아이디어에 금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동의합니다. 스마트폰 쓰다 보면 가끔 응답 없는 경우 있지? 한수인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팩트를 찌릅니다. 드론에서 그렇게 되면 바로 추락이야. 그 서늘한 결론에 류세아는 양어깨를 축 늘어뜨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즉각적인 대안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듯 입술을 삐죽이면서도 눈을 반짝이며 말합니다. 헐, 그러면 스마트폰은 안 되겠다. 다른 좋은 방법 없어? 한수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없이 많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조합이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답을 찾는 듯 들고 있던 종이를 끈적이는 테이블 빈자리에 적당히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일상용이나 레크리에이션 용도라면 단순히 시판 중인 드론 제어 보드면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결국 군용 드론이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필요할 거야. 류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맞장구를 칩니다. 그렇겠지? 데이터 통신 규격도 일반적인 건 못 쓸 거고. 그 순간 한수인의 무심한 눈동자에 예리한 빛이 스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완전히 소프트웨어를 커스터마이즈 가능한 크랜베리파이 같은 단일 보드 컴퓨터 기반으로 드론을 만들어버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나도 기존에 리눅스 커널 고쳐서 쓰던 게 있어서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고. 한수인의 입에서 튀어나온 완벽한 해결책에 류세아의 얼굴에 다시금 환희가 번집니다. 그녀는 급하게 점퍼 주머니를 더듬거려 검은색 볼펜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꼬깃꼬깃한 종이를 끌어당겨 스마트폰이라고 적어두었던 글자 위에 가차없이 2줄을 박박 그어버립니다. 그 옆 빈 공간에는 투박하지만 힘있는 글씨로 새로운 뇌 이름을 써넣습니다. 크랜베리 파이. 동시에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환호합니다. 와, 역시 한수인. 준비된 천재야. 두 사람의 작전 회의가 무르익어갈 즈음 허리가 굽은 무뚝뚝한 인상의 주인 할머니가 낡은 은색 쟁반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뚜껑이 덮인 스테인리스 밥그릇 2개와 하얀 김을 뿜으며 펄펄 끓는 순대국밥 뚝배기 2개, 그리고 겉면에 고춧가루가 묻은 작은 김치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2개의 뚝배기 중 하나는 그릇 자체가 거대하고 뽀얀 국물 위로 고기와 순대가 금방이라도 넘칠 듯 수북하게 쌓여있는 특 사이즈였습니다. 류세아는 방금 전까지 사업가처럼 열을 올리던 모습을 거두고 지체 없이 그 거대하고 고기가 잔뜩 든 특사이즈 뚝배기의 나무 받침을 양손으로 조심스레 들어올립니다. 그리고는 밤새워 자신의 곁을 지켜줄 천재 동생 한수인의 앞으로 든든한 뚝배기를 내려놓습니다. 남은 보통 사이즈의 뚝배기를 자신의 앞에 둔 류세아는 이어서 밥그릇과 김치 항아리도 쟁반에서 테이블로 마저 세팅합니다. 할머니는 별다른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한번 끄덕이시고는 주방을 향해 느릿느릿 걸어가십니다. 류세아는 국밥의 뜨거운 열기 앞에서도 지친 기색 없이 항아리에 꽂혀있던 집게와 가위를 야무지게 잡아듭니다. 사각. 그녀가 항아리에서 잘 익은 배추김치를 꺼내 동생이 먹기 좋은 크기로 정갈하게 잘라 앞에 놓인 빈 접시에 수북이 담아냅니다. 한수인은 테이블 한쪽에 놓인 양념통을 끌어당겨 숟가락으로 붉은 다대기를 푹 뜹니다. 자신의 펄펄 끓는 뚝배기 속에 다대기를 듬뿍 풀어넣으며 시뮬레이션 결과로 발견된 새로운 예측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프레임으로 저렇게 앵글을 볼트너트로 대충 엮어서 만들어버리면 모터 진동에 풀려서 이륙하자마자 산산조각 날 거야. 괜히 코발트가 통짜 티타늄 프레임에 비싼 댐퍼 쓰는 게 아니야. 그 명쾌한 지적이 끝나기가 무섭게 류세아는 망설임 없이 공깃밥을 통째로 뚝배기 안으로 투하합니다. 풍덩.
그녀는 숟가락을 쥐고 붉어진 국물과 밥알을 거칠고 급하게 휘젓습니다. 거대 자본의 벽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그녀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직관이 펄펄 끓어오릅니다. 류세아는 상체를 쑥 들이밀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수인아, 잘 생각해봐. 지금 코발트같이 티타늄 프레임 쓰려면 그것만 해도 원가 500만 원은 나와. 우린 그런 식으로 돈 싸움에서 승부하면 안 될 것 같아. 한수인의 무심한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공깃밥을 뚝배기에 조용히 털어넣고 숟가락으로 국밥의 혼합물을 규칙적으로 섞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다는 명백한 현실 앞에서 차분한 어조로 새로운 우회로를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부하고 싶은데?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두 눈이 반짝이는 류세아는 숟가락을 허공에 휘두르며 쾌활하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모터로 단순하게 기체 자세 제어만 하지 말고 회전수를 더욱 미세하게 조정해서 진동 자체를 상쇄시키는 건 어때? 노이즈 캔슬링처럼 하드웨어의 치명적인 한계를 소프트웨어의 미세한 연산으로 덮어버리자는 기상천외한 발상. 류세아는 자신이 내뱉은 아이디어에 만족한 듯 뚝배기에서 흰밥과 진한 국물이 섞인 혼합물을 크게 한 입 떠서 입안 가득 밀어넣습니다. 뜨거운 국밥을 우물거리는 언니를 보며 한수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줄의 코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또 다른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진동 파장을 계산하고 여기상을 걸어 물리적 흔들림을 상쇄하는 로직. 불가능해 보이지만 불가능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녀는 숟가락 가득 통통한 순대와 고기를 퍼올립니다. 입술을 동그랗게 모아 호호 불어 뜨거운 김을 식히더니 그 거대한 숟가락을 입안에 전부 밀어넣습니다.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은 그대로지만 두 눈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미세 제어로 진동 상쇄라. 그렇게 하면 사진 찍을 때 진동이 없어서 더 선명하게 잘 찍히겠네. 한수인의 긍정적인 검토 결과가 떨어지자 류세아는 환희에 찬 얼굴로 격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치 완전 좋은 생각이지. 방금 드론의 두뇌도 범용 프로그램 가능한 컴퓨터로 바꿨으니까 수인이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하겠지. 류세아도 뚝배기 속에서 오동통한 순대 하나를 쏙 찾아내어 기분 좋게 입안에 넣습니다. 펄펄 끓어오르던 뚝배기의 열기도 어느덧 먹기 좋게 식어가는 가운데 조잡한 드론 그림이 그려진 종이가 놓여 있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를 내려다보는 류세아의 눈빛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강렬한 확신과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상체를 식탁 위로 바짝 숙이고 흥분으로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싸게, 대량으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드론이 저 스캐럽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누구나 스캐럽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그것은 타인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녀의 깊은 이타심이 만들어낸 무모하지만 찬란한 비전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한수인은 젓가락을 들어 조각나 있는 배추김치를 하나 집어 입에 쏙 넣고는 우물거리며 류세아를 빤히 쳐다봅니다. 그녀의 뇌리 속에서 두 개의 선택지가 저울질됩니다. 불과 1시간 전 코발트 그룹 랩터 다이내믹스의 화려한 15층 임원 회의실에서 제시받았던 연봉 10억이라는 거대한 황금 세장.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매연 냄새나는 낡은 트럭을 끌고 와 세상을 구하자고 외치는 통장 잔고조차 불투명한 실업자가 제안하는 무모한 도박. 그러나 한수인의 마음은 이미 랩터 다이내믹스의 사옥을 나와 트럭에 타는 순간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그거 알지? 나 비싼 여자야. 방금 10억 원 까고 나왔어. 류세아는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믿고 맡기라는 듯이 자신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두드립니다. 알지? 대신 내가 밥은 절대 굶지 않게 챙겨줄게. 컴퓨터도 최고 사양으로 훔쳐서라도 대준다. 한수인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진심으로 충고하듯이 말합니다. 정말로 훔치진 말고. 류세아는 호탕하게 웃으며 양손을 휘젓습니다. 당연하지. 넌 그냥 만들고 싶은 드론 프로그램만 만들어. 영업이랑 돈은 내가 다 물어올 테니까. 이것으로 완벽한 역할 분담이 끝났습니다. 자본의 전쟁을 치를 사람과 논리의 전쟁을 치를 사람. 류세아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놓인 스테인리스 물잔을 덥석 집어듭니다. 그녀는 물잔을 높이 쳐들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희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비록 물이지만 자 건배. ACNE를 위하여. 한수인은 한심하다는 듯 작게 한숨을 쉬면서도 자신의 물컵을 들어올려 언니의 컵에 살짝 부딪힙니다. 창. 유리잔도 샴페인도 아닌 싸구려 스테인리스 컵이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국밥집 구석을 채웁니다. 한수인은 들어올린 물컵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으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건배는 최소한 사이다로 해줘. 근데 언니 이름이 왜 영어로 여드름 액네야? 류세아는 발끈하며 억울하다는 듯 소리칩니다. 여드름 아니야. Affordable Combat and Navigation Equipment. 한수인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입술을 삐죽이며
즉석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단어를 조합해냅니다. Adaptive Control and Network Engineering 같은 게 낫지 않아? 합의를 보지 못한 류세아가 투정을 부립니다. 에이 몰라 그냥 여드름으로 하던가. 삐쳐서 입을 내민 류세아를 보며 한수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희미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녀의 시선이 류세아의 뺨에 남아있는 옅은 여드름 자국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실 여드름도 언니다워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백혈구가 언니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다 죽어간 흔적이니까. 표면으로 보이는 고름과 상처를 더러운 것으로 보지 않고 생물학적인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낸 훈장으로 해석하는 과학자다운, 그러면서도 한없이 다정한 위로였습니다. 그 말에 류세아는 코를 훌쩍이며 눈시울이 순간 붉어질 뻔하지만 그녀는 특유의 씩씩함으로 어색함을 덮어버립니다. 여드름이라고 해도 철자는 전부 대문자로 한다. 돼지뼈를 우려낸 진한 냄새가 진동하는 낡은 국밥집의 끈적한 테이블 위.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물잔 건배와 함께 ACNE, 에크니가 첫 숨을 내쉬었습니다.